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7차 시이고요.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어요. 그리고 부등식과 그 해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부등식은 지난 시간에 이제 뭐라고 했었느냐? 등식이 아니라 해갖고 아니 부자를 쓴다라고 했었죠. 그죠? 등식이 아닌 거다라고 해서 양변이 있으면 좌변, 우변 해가지고 양변이 있으면 이게 등식이 이제 아닌 거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밖에 없느냐? 총 4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요렇게 나타내거나 요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거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4가지의 경우로 식이 나타나는 형태를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등식의 해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느냐?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값,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x값을 우리는 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값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부등식의 성질, 이쪽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죠? 이걸 할 때는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톡 안 보겠습니다. 요거 보지 않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했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을 했었냐 하면 이제 수나 아니면 이제 식 이것의 크기는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라고 이제 제가 말했었죠. 3가지라고 했었죠. 그죠?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A, B가 있으면 이제 A가 큰 경우 아니면 A와 B가 있으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은 경우 해가지고 이제 두 수가 있으면 이것의 크기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은 총 요 3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3가지 실수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식 이 있으면 이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 나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은 거. 요 3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었죠? 크다라고 하는 것은 뺐을 때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같다는 정의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뺐을 때 이 값이 0이다 라고 하면 두 식이 같다, 두 수가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A 빼기 B를 했는데 이게 0보다 작아요. 그러면 A는 B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3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제 증명을 해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2번, 3번 이렇게 이제 돌려봐도 괜찮을 정도예요. 진짜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제 이 내용을 이해될 때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첫 번째 상황이에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는 상황입니다. 근데 같은 수를 뺀다는 말은 뭐였죠? 빼기 이제 뭐다? 빼기는 더하기 이제 덧셈에 대한 역수라고 이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즉, 이 상황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는 상황이에요. 여기 빼기 2를 한다는 것은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하는 상황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부등호의 방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등식 2는 4보다 작다. 이걸 가져옵니다. 여기에 양변에 2를 더하거나 양변에 2를 빼면 다음과 같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음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2 더하기 2, 4 더하기 2 하면은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그죠? 2는 이렇게 4로 가고요. 4는 6으로 갑니다. 수직선으로 확인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2를 빼는 상황, 즉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하는 상황, 더하기 마이너스 2를 똑같이 이제 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2는 0으로 가고요. 4는 2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다? 부등호 방향 0, 이건 0이 되고 이거는 2가 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그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여기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4일 때, 아니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이 될까요? 이렇게 돼도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만족할까요? 라고 이제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겠지만, 자, 알아서 잘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걸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B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A가 B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A가 B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요 상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떤 상황이다 했다. A가 B보다 작은 상황은 A 빼기 B를 하면은 이거는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성립하게 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A 더하기 C 어떤 임의의 숫자 C를 이제 B 더하기 C 했을 때 요 두 수 사이에 이제 부동호가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될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죠? 똑같은 수를 더하게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을 생각해 주느냐 하면요. A 더하기 C에다가 B 더하기 C 한 식을 빼요. 그죠? 뺐을 때 이게 0보다 작으면 이제 A 더하기 C가 더 작은 상황이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0보다 크면 A 더하기 C가 더 큰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 A 더하기 C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괄호를 먼저 풉니다. 그러면 A 더하기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고요. C가 이렇게 이제 똑같기 때문에 이 식은 A-B가 되네요. 근데 위에서 우리가 뭐라 했죠? A-B는 A가 B보다 더 작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고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C보다 어떻습니까? 더 작다. 그래서 A가 양수든 음수든 B가 양수든 음수든 C가 양수든 음수든 양변에 똑같은 C를 더하는 상황에서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빼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B, A-B란다. A가 B보다 더 작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A-B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은 A-C랑 B-C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돼요. A-C에다가 빼기 B-C를 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가로를 풀면 A-C 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C가 똑같으니까 없어져서 어떻습니까? A-B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근데 위에서 A-B는 어떻다?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A-C가 B-C보다 더 작다.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3번을 보면 아이고 미리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녹화를 했는데 녹음이 딱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3번만 풀겠습니다. 여러분은 요 이후로 이제 풀겠지만, 계속 듣겠지만, 저는 여기서 끝이에요. 네,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작은 상황일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놓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똑같은 수를 지금 요 똑같은 수를 3을 더하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똑같은 5를 빼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7을 더하는 상황 여기는 마이너스 4를 빼는 상황이죠. 모두 다 어떤 상황이다? 더하기 하는 상황이다.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더하기 마이너스 5로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는 상황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었죠. 더하고 뺀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눌 때, 근데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있죠. 나누는 것은 곱하기 역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라 했었죠. 그죠? 어쨌든 둘 다 양수를 곱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부등호 방향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부등식 2는 4보다 작다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양변에 2를 곱하거나 양변을 2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4로 가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8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게 할 때도 2는 1로 가고 4는 2로 가게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는 상황에서는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누는 경우는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어쨌든 곱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것도 이제 증명을 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A, A가 B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A 빼기 B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A-B는 음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양변에 이제 뭘 한다? 이제 똑같이 이제 C를 갖다가 이제 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은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CA-CB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을 한번 적용하면 C에 A-B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음수, 여기 있는 것은 양수니까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 곱하면 음수가 되죠. 양수 곱하기 음수하면 음수입니다. 즉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0보다 작으면 이제 이 식을 만족하고 이제 이 식을 만족하면 이제 거꾸로도 이제 되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놓으면 이제 어떻게 CA-CB가 0보다 작다. 즉 CA가 CB보다 작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교환 법칙을 성립한다 하면 AC 그 다음 BC 이렇게 이제 써도 무관한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제 원래 A와 B 이렇게 이제 있게 될 때 어떻습니까? 똑같은 수를 이렇게 이제 곱한다고 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C는 양수예요. 그죠? 이렇고 이제 C는 양수일 때 성립하는 거지. 만약에 C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곱하면 0이 되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생각 안 하고 양수인 것을 양변에 이제 곱하는 상황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을 한번 이렇게 쓰니까 이게 0보다 작다가 되어서 이제 AC는 BC보다 작다. 그래서 양변에 똑같은 양수 C를 곱하면 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문제 4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가 B보다 작아요. 그럴 때 네모 안에 알맞는 부등호를 써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양변에 4를 곱했네. 양변에 5분의 1을 곱했네. 양변에 3분의 1을 곱했네. 양변에 6분의 1을 곱했네. 즉 모두 다 양수를 곱하는 상황이다. 그죠? 나누기는 이제 역수로 곱한다. 곱하기 5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다 했었죠? 그래서 모두 다 양수로 곱하는 상황이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이에요. 성질이에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눌 때, 같은 음수로 나누는 것은 곱하기 역수라고 할 수 있죠. 음수의 역수, 이걸 이제 곱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3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럴 때 부등호 방향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도 2는 4보다 작다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거나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부등호 방향이 바뀜을 할 수 있다. 아이고, 여기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바뀌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말고 바뀌는 상황이 없어요. 양변에 음수를 곱하는 상황, 같은 음수로 곱하는 상황, 이거 말고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일이 없어요. 어쨌든 나누는 것도 이제 똑같이 역수로 곱한다 생각하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 상황 말고는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를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리고 4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래서 원래 2보다 4가 이제 어떻습니까? 더 작았는데 여기서는 어떻다?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8보다 큰 상황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가 되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똑같이 여기서 똑같은 걸 나누는 상황에서도요. 2가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가 마이너스 2를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원래 있던 게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이제 뭐죠? 2, 4 양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라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마이너스 2, 4 이럴 때도 이제 돼요. 아니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 상황에서도 이제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상황, 아까 전과 똑같습니다. A가 B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그죠? 이때 A와 B는 0이 돼도 되고, 음수가 돼도 되고, 양수가 돼도 됩니다. 모든 수가 뭐 돼도 상관이 없을 때, 일단, 요렇다라고 부등식을 세워볼게요. 이거를 가정하면, 이 말이랑 필요 충분하다. 나중에 고1 때 배우는데, 미리 해서 죄송합니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 조건을, 똑같이 정의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A 빼기 B를 하면 0보다 작은 상황이었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C, 0보다 작은 C를 이제 양 곱하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AC 마이너스 BC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이 식은 이제 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 마이너스 B에 곱하기 C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될 때 위에서 뭐라고 했었냐? A-B는 0보다 작으니까 음수. 그리고 C는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음수죠. 즉, 음수 곱하기 음수 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라고 알고 있죠?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0보다 크다. 위에 있는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AC-BC 하면 0보다 크다 라고 이제 되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다? AC가 BC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A가 B보다 작다 식에 곱하기 음수를 하니까 어떤 상황이 됐어요? 왼쪽이 이제 더 큰 상황이, 좌변이 더 큰 상황이 됐죠. 그죠? 즉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뀐 상황이 되기 때문에 A, B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요 식은 이제 부등식은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면 A가 B보다 작을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뻔하게도 어떻습니까? 음수를
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음수를 또 곱하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는 상황이네요. 그죠? 여기 나누기인데, 나누기는, 그래, 계속 말합니다. 역수를 곱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A, B에도 마이너스 5를 곱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1을 양변에 이제 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죠. 그죠? 바뀌어서 요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할 만한 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또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참견을 해보겠습니다. 참고한다는 거는 참견하겠다는 말이겠다. 그죠? 제일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모든 음수는 어때요?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이제 양수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증명을 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뭘 이용해서 증명하느냐? 어떤 수, 임의의 수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되는 거. 이 성질 1항요. 그 다음에 뭐죠? 분배 법칙. 또 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기로요. 어떤 수 곱하기 0을 하면 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0인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있는 0은 이제 이제 여기를 이제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요 식이 0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각 항에다가 곱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식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질이 4개네요. 하나, 둘, 셋.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성질 1 곱하기 어떤 임의의 수를 하면 뭐가 나오죠? 임의의 수 그 자신이 되돌려서 나오게 되죠. 이 성질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돼야 된다? 무조건 플러스 1이 되어야 두 개 더했을 때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다, 그죠?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일반적으로 부등식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해서 부등식의 성질은 총 몇 가지다? 3가지다. 이 3가지 말고는 없다. 첫 번째, 어떤 상황입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는 상황이죠.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 세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이때만 어떻다 바뀐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상황, 사칙 연산 중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상황에서는 양수를 곱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안 바뀌고요. 음수를 곱하는 상황에서는 바뀐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참고 봐야죠. 이 부분을 보면 위의 부등식의 성질은 부등호 이걸로 등호까지 포함된 걸로 이거로 이제 바꿔도 무조건 성립한다. 위에서 제가 했죠. 왜 한다 했습니까? 여기 있는 등호는 이미 사칙연산, 가감승제, 사칙연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식이 다 성립하잖아요. 같은 것에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때 등호는 무조건 이제 성립하니까 이제 등호에 대해서는 따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A가 B보다 작아요. 이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이다? 두 개를 빼보면 돼요. 이 식을 A다 라고 보고요. 이 식을 B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4A 자 해볼게요. 이거 사실 저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굳이 귀찮게 위에 이제 증명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는데 이래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4a-3 식에 4b-3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4 괄호를 풀어보면 4a-3 마이너스 4b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없어지면서 또 여기 어떻게 되죠? 분배 법칙을 쓰면 4의 a-b가 됩니다. 그러면 이 4는 양수고요. a-b는 여기서 알 수 있기로 어떻습니까? a-b는 음수인 걸 알 수 있어요. 0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가 되니까 어떻다?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다. 따라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좌변을 A, 우변을 B라고 보고 한번 식을 세어볼게요. 이게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자, A-B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여기에 빼기 마이너스 2B 플러스 5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에서 괄호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5랑 마이너스 5는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 곱하기 B 이렇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 보기 쉬우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이제 a, b에다가 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배 법칙이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 이거는 음수고요. a 마이너스 b도 음수입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를 했으니까 무슨 수가 나와야 된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요게 A가 더 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긴 시간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